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0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객체를 블럭으로 지정하는 명령, 블럭과 만들어진 블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블럭 삽입하는 명령, 인서트 명령에 대해 알아보고 외부 도면을 참조하는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작성 명령, 블럭은 객체를 선택을 하고 선택된 객체를 블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블럭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 도면에 저장이 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럭을 설정한 후에 여러 개의 객체는 하나의 그룹이 되고 사용하실 때는 insert라는 삽입 명령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안에 있는 도면처럼 같은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요. 필요한 만큼 하나만 만들고 블럭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블럭으로 설정한 후에는 insert 명령으로 필요한 위치에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블럭 B를 입력을 하면 블럭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요. 블럭 대화상자의 이름을 이용해 블럭으로 만들어질 이름을 지정을 하고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을 이용해 필요한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한 객체는 화면상에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화면상에 있는 객체도 블럭으로 변환할 것인지 블럭으로 변환이 되면 따로따로 선택이 되지 않고 전체가 하나로 선택이 되겠죠. 선택된 객체를 화면상에서 지우고 싶다면 삭제 옵션을 선택을 하고 인서트 삽입 명령을 통해 가지고 올 기준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블럭 단위를 설정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블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본 홈 탭의 블럭 패널 작성 아이콘을 이용해 블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서트 삽입 명령은 현재 도면에 정의된 블럭을 삽입하거나 DWG, DXF 파일을 삽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단축 명령 I를 사용할 수 있고 명령 라인에 인서트를 입력하면 삽입 대화창이 열리는데요. 현재 도면에 정의된 블럭 이름을 선택하고 삽입점, 축척, 회전, 분해 등을 입력해 블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블럭이 아닌 파일을 사용하고 싶다면 찾아보기를 누르고 DWG 혹은 DXF 파일을 삽입시켜 현재 도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삽입 인서트 대화창에 블럭 단위를 확인하고 블럭 단위가 다르다면 도면 단위, 유니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리본 홈 탭 블럭 패널의 삽입점 아이콘을 이용해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XREF 명령은 외부 도면을 참조해 현재 도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도면 파일과 이미지 파일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XR을 입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도면을 외부 참조를 통해 하나의 도면으로 만들고 현재 도면에서 작업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연결된 컴퓨터의 도면을 참조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XREF를 입력을 하면 대화창이 열리는데요. 파일 첨부를 통해 도면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은 열림 상태로 첨부한 파일은 로드됨 상태로 표시됩니다. 열림 상태의 작업 도면에 외부 도면을 참조시켜 삽입시킬 수 있고 현재 도면의 용량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작업하고 있는 참조 도면이 수정이 되면 새로 고침 갱신을 눌러 현재 작업 도면 내에서 수정된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강 명령 연습 파일을 열고 위쪽에 있는 다각형을 블럭으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B를 입력하거나 블록 탭에 작성을 선택해 주세요. 블록 정의 대화창이 나타나는데요. 블록의 이름을 밸브라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을 하기 위해 아이콘을 클릭, 삼각형 객체 2개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눌러 다시 블록 정의 대화상자로 되돌아오세요. 인서트 할 때 기준점을 선택을 하기 위해 삽입 기준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미드포인트 중간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모든 값이 다 정의됐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밸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블럭은 인서트 명령을 이용해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밸브 형태가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약간 좀 딱 맞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가져올 때 약간 축소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복사를 이용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현재 도면 내에서 여러 번 사용하실 때는 블럭으로 저장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의된 블럭은 인서트 삽입 명령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럭 패널의 삽입점을 선택하거나 명령 라인에 I를 입력해 주세요. 블럭이 많이 정의되어 있다면 드롭다운을 눌러 필요한 블럭을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는 밸브를 선택을 하고 화면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져온다면 아래쪽에 있는 영역보다 밸브 모양이 더 크니까요. 축척을 통해 0.8배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Z 전부 같은 값으로 축척을 조절하기 위해서 단일 축척 선택을 해주시면 X값만 0.8로 조절을 해도 Y, Z값 모두 같은 값으로 축척이 변할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인서트 점이 중간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객체 스냅의 근처점을 선택해 주세요. 선상의 근처점을 클릭해 인서트 명령을 종료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인서트 명령, 단일 축척 0.8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근처점 nearest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선부는 자르기 명령, 트림 명령이나 브레이크 끊기 명령을 이용해 잘라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끊기 명령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명령 라인에 BR을 입력하거나 수정 패널에 끊기 명령을 사용해 주세요. 첫 번째 객체를 선택을 하면서 첫 점이 선택이 되니까요. F를 다시 한번 입력해 교차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은 마찬가지로 교차점 혹은 이 다각형의 중간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브레이크 첫 번째 선택을 하면서 점이 달라졌으니까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럭과 인서트 명령을 통해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도면에 다른 폴더에 있는 파일을 외부 참조를 통해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XR을 입력해 주시고요. 현재 15강 파일이 열려 있는 건 지금 현재 파일이에요. 크기가 나타나 있고요. 첨부 파일을 이용을 해 다른 폴더에 있는 표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삽입 지점은 0,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 표제가 로드되었고 크기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첨부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은 DWG 뿐만이 아니라 다른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실 수 있어요. DWG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도면 2라는 폴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선택을 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올 때 이 삽입 지점은 0,0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도 가져올 때는 0,0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필요하지 않은 도면은 파일 이름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분리를 눌러 현재 도면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실습 예제 15강에서는 문 도면을 그린 후 10강 평면도 이 위치에 문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템플릿 도면을 열고 렉탱글을 이용해 900에 1000인 직사각형 가이드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을 선택을 하고 첫 번째 기준점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900, 1000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가이드선 기준선이 만들어졌고요. 이 기준선에 문 틀에 해당하는 형태도 렉탱글을 이용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똑같이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렉탱글 이쪽 값이 30에 160이잖아요. 그래서 30, 160을 입력해 주세요.
안쪽은 10이고 세로가 80이니까요. 10에 80인 렉탱글을 만들어서 중간에 배치시키면 되겠네요. 반복 명령을 사용을 했고요. 기준점을 하나 선택한 후에 10,8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만들었던 직사각형을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Move, 객체를 선택을 하고 중간점을 선택을 해서 큰 사각형의 중간점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브레이크나 트림을 이용해 잘라내시면 되겠죠. 트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을 하고 자르려는 객체를 선택, 다시 한번 자르려는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이 부분에는 선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사각형의 일부분과 작은 사각형의 전체 부분이겠죠. 모양이 다 완성이 됐으면 기준이 되는 직사각형의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없이 전부를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신축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엔터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 혹은 스페이스바를 이용해 이동 명령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기준선의 끝점을 눌러 이동을 하고 ESC 키를 눌러 그립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필요하니까요. 이번에는 미러 명령, 대칭 명령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MI를 입력하거나 수정 패널에 대칭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필요한 객체를 선택을 하고 지금처럼 윈도우로 선택하면 걸쳐지지 않고 완전히 포함된 것만 선택이 되겠죠. 윈도우로 선택을 하고 엔터.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은 이 기준선의 중간점이 될 테니까요. 중간점 클릭하고 다시 위쪽으로 기준선을 아무데나 하나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때는 각도가 90도나 180도인 점을 270도인 점을 클릭해 주셔야겠죠. 엔터를 눌러 원본 객체가 그대로 남아있도록 해주세요. 가이드로 사용이 됐던 렉탱글 직사각형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틀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세로 840에 가로 40인 문을 렉탱글 직사각형을 이용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여기에 끝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로 방향으로 40만큼 그리고 세로 방향 840만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완성된 문 도면은 15강 완성 파일로 저장해 주세요. 10강에서 만들었던 원룸 평면도의 문 도면을 인서트를 통해 가지고 올 텐데요. DWG 파일을 인서트할 때는 인서트 점이 0,0이에요. 문 도면을 보다 편리하게 인서트하기 위해 문 틀의 중간점을 0,0 원점으로 이동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명령 Move를 선택해 전체 도면을 선택을 하고요. 기준점은 문틀의 중간점 클릭, 위치점은 0,0,0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절대좌표를 사용을 하기 위해 샵을 선택을 하고 0,0 입력해 주시면 돼요. 휠마우스의 초점 이동을 이용해 화면을 조절하거나 줌 명령 중에 줌 범위를 선택해 화면 전체에 도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한 후 파일을 닫고 10강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이 문이 들어갈 위치인데요. 왼쪽 부분을 확대하도록 할게요. 인서트 명령을 통해 15강 도면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패널에 삽입점을 누르거나 명령 라인에 I를 입력해 주세요. 찾아보기를 누르고 15강 완성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열기를 누르면 15강 완성 파일 이름이 생길 거예요. 화면 안에서 삽입점을 지정을 하고 축척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블록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문 도면이 보일 거예요. 그대로 삽입점을 지정을 하면 세로 방향이 되니까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된 모양이 삽입점으로 들어와야 돼요.
R을 입력해 회전 각도를 다시 한번 지정할 수 있어요. 회전 각도는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해 주세요. 문 도면이 회전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선의 끝점에 문을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강점 DWG 파일을 insert 삽입 명령을 통해 가져와 배치했습니다. 이 시간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